테니까 맞춰서 펴주세요. 자, practice 3번입니다. 그럼 배웠던 거 떠올려보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도 졸업생들이랑 같이 막 진행했었잖아요. 자, 제거 유형에서는 뭘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제거. 주제 먼저 잡아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1번이라고 줘요. 첫 문장이 있어요? 첫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 있지. 얘들아, 제거 문제는 몇 번은 절대 답이 안 나온다. 5번. 1번. 그리고 5번도 잘 안 나와. 그럼 몇 번에 왜 다 틀려? 자, 1번, 5번 안 나오고요. 몇 번에 몰려 나와요? 2, 3, 4. 자, 근데 여기서 또 팁을 줄게. 오씨, 35번인데 몇 점짜리야? 3점짜리야? 아, 그럼 약간 얘는 5대5는 있지만 2번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로또 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건 그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네. 알겠지? 대개의 경우에는 3, 4번이지만 3점일 때는 몇 번일 수 있다? 2번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이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이렇게 되거든. 이 문제 정답 2번. 자, 그러면 공부 좀 합시다. 자, 지문을 쌤이 이렇게 띄우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조금 작으려나 우리 아가들한테? 자, 이렇게 보면 뒷줄 어때, 채린이? 괜찮아? 수민이 괜찮고?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자, 쌤 앞에서부터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주제. 읽어갑니다. 자, 신경세포라고 볼게요. sensory input nerve. 신경세포는 specialized, have, 가집니다. specialized한 엔딩을 가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엔딩은 뭐야? 처음이야, 끝이야? 그러면 신경세포의 끝 부분인데 그게 스페셜라이즈드 돼 있대. 뭐 되어 있다는 거야? 전문화되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아, 스페셜라이즈드 뜻 적어야지. 뭐 하고 있어? 전문화된 이란 뜻이에요. 하랑이 알고 있었어? 어이, 좋아. 전문화된. 그럼 다시. 야, 신경세포는 전문화된 끝부분을 가진다. in the tissue, 조직의 끝부분이 전문적이야. 네? 그리고 그건 pick up a particular sensation. 특정한 감각을 pick up, 선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단어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전문화되어 있다,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건 넓은 거야, 깊은 거야? 깊은 거지. 그럼 딱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라, 아, 전문화되어 있는 끝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딱 특정한 감각만 캐치해내는 거구나.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것만 캐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죠?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형광펜 칠 게 이제 딱 보여. 자, 어디에다 칠까? For example. 자, 김시연, for example 치는 이유가 뭐임? For example 뒤에 예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예시라면 앞문장과 같은 말입니까? 반대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예시로 뒷받침 받는 첫 문장. 걔는 100% 무슨 문장? 주제어. 적자 왼쪽에다가. 근데 이런데 한 번 수업을 째고 하니까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다? 그치? 학원 안 오니까 좀 그리웠지? 네. 이제 맨날 쪄요.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은 짤까요? 그래. 효진이 어머님 뭐라 하시면 어떡하죠? 아, 괜찮아요. 엄마 땀이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요. 한번 노력해볼게, 쌤이. 이 정도면 그 성대 결절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쌤이? 그치? 열심히 노력해볼게. 자, for example 옆에다가 예시로. 야, 나는 너무 킹 받는 게 우리 효진이가 아무 표정 없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자, 좋아. 자,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은 주제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쓸 것 같아. 다시. 자, 신경세포의 전문화라고 적을 것 같고, 자, 이 전문화라고 하는 건 세포마다 특정 감각을 픽업, 선별해서 인지하는구나.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 읽으면서
아이 좋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you step on. 네가 올라설 거야. 샤프 오브젝트야. 어떤 물체에 올라설 거야? 날카로운 물체에 올라서 보자. such as 예를 들면 말이야. 핀 같은 거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nerve ending in the skin. 우리 피부에 있는 nerve ending, 신경의 세포라고 하는 게 will transmit the pain sensation. 그 당신의 고통의 감각을 transmit 뭐 할 거야? 전송할 거야. up your leg. 당신의 다리 위쪽으로 전송할 거야. up 계속 올라갈 거야. and 그리고 spinal cord를 따라서 어디까지 갈 거야? 뇌까지 갈 거야. 됐지? 아, 그러면 신경세포는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특정 감각을 선별한대요. 자, 밑에다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지? 예를 들어보면 너가 만약에 아픈 감각이 생겼어요. 그럼 이 감각을 신경세포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리 위, 척수 위 올라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전달을 해줘요? 뇌까지. 그럼 아픈 건 모든 신경세포가 다 느껴? 고통세포만 느끼는 거야? 모든 신경세포. 고통세포지. 위에 뭐라 그랬어? 전문화. 그러니 세포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아,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숫자 표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제 이미 잡았고요. 1번 들어갈 건데 우리한테 형광펜 단서 어떤 거인지 칠까? while. 또 계속 반복하자. 쌤, while은 왜 중요해요? while A, B. 계속 생각해. 아, 이렇게 나오면 A, B 서로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대. 대답이 정확해야 돼? 자, A, B는 어떻게? 반대.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해? B가 더 중요해. 본론지야. 살려서 읽어보면 빠르면 얘기해줘. 자, 고통 그 자체는 is unpleasant. 굉장히 뭐 한 거야? 불쾌하지. 아픈 거 좋아해? 아니요. 이상해. 그러면 안 돼. 그럼 19번 문제 못 푸는 애가 돼. 손에 땀을 쥐기 시작했고 등골이 서늘했다? 근데 정답 페스티벌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무서워, 그 친구는. 그치? 알겠지? 안 돼, 안 돼. 효진아, 안 돼? 안 돼? 알겠지? 자, 야, 그 고통은 불편해. 하지만 실제로 고통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액팅, 기능하는 거야. as 뭐로서?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거야. for the foot. 뭘 위해서? 발을 위해서 말이야. 그럼 쌤 1번에 적힐 건 이거네요. 아, 고통. 불쾌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보호하기 위한 거다가 중요한 거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아,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체계야. 그럼 고통을 느껴주는 누가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어야 우리 스스로의 몸을 뭐 할 수 있겠네요? 보호할 수 있겠네요. 굿잡.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서 형광펜 단서 어디 나와? That is. 그럼 얘들아, that is는 뜻이 뭡니까? That is. 그것은. No. 그래서. 아, 아니야. 이거다. 한 단어. 즉. 따라서. 즉. That is. 즉. 근데 따라서도 괜찮아. 그럼 즉이라고 하는 건요. 아, 옆에다 다시 쓸까요, 쌤? That is라고 하는 건 얘도 하나, 둘의 논리 관계를 따라와. 일단 얘들아, 즉 이거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이럴 때도 쓰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은 앞 내용을 반복할 때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내신 때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진짜 적용 많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자. 2월이 마지막이야. That is 즉, 앞 내용을 반복.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이랬어? 그러므로 즉,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원인에 따른 뭘 나타낼 때도 쓸까? 결과를 나타낼 때도 써요. 근데 어찌됐든 대리지의 큰 틀은 앞 내용에 이어지는 뭐예요? 순접이에요. 비슷한 내용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봐봐. 자, 얘랑 같은 말을 해야 돼.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해줘. That is, 즉, you, 당신은요, get used to the pain. 자, 이거 번역 어떻게 해? 그걸 느껴왔다. 느껴왔다?
네. 익숙해졌다. 예. 자, 왜 그런가 봐? to는 지금 전치사야, 투부정사야? 전치사. 전치사지. 뒤에 뭐가 붙으니까? 명사. 명사 붙잖아. 그럼 이때 to는 뭐야? 전치사야. 그러면 get usually to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얘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지. 예.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야 너는 고통에 익숙해질 거야, 즉. 고통은 우리 몸을 뭐 해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익숙해진대요. 조금 난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 여기서부터. 그쵸? 근데 뒤에 show. 그래서 어머 배웠던 거 the capacity. 근데 뒤에 뭐 나와? 왜 뭐 나왔어? 전관대 등장했어요. 그럼 위치 자리에 뭐 넣어요? capacity 넣어요. 자, 그러면 그 능력과 with 함께 너는 avoid 할 거야. 무엇을? 고통을. 근데 그게 decrease 뭐 할 거래요? 감소할 거래요. 그럼 결국 고통을 피할 수 있어지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써진다. One more.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decrease 뭐예요? 감소. 그럼 고통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이 말이야. 괜찮아? 야, 지압 신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신었어. 처음엔 발 졸라 아파. 근데 신다 보면 뭐해? 괜찮아요. 적응. 그럼 발 떼 안 떼? 안 떼잖아요. 그 느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봐. 빨라? 이제. 2번은 쌤, 저거 봐. 이거 데디즈거든요? 지금 데디즈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고통에 적응을 한대요. 서아가 오답노트 잘했더라. 제거 틀렸는데. 그치? 그거 하나 하고 말았더라고. 고통에 적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피하는 능력이 감소해요. 어머, 쌤 이 두 가지 말을 데디즈 같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니? 네. 왔다 갔다 돼야 되거든?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해야 돼.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봐. 1번이 하는 말은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해. 근데 고통에 적응한대. 그럼 고통에 당연히 되는 거네? 고통이 당연시 되면서 고통을 피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없대요. 자, 그럼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즉, 논리적으로 바꿀게. 데디즈라는 순접의 연결사로 1, 2번은 연결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몇 번까지는 확인을 해볼까? 3번까지는 확인해봐. 다시 윗논지로 회귀가 되나는 봐봐. 올라갔을 때 within the brain, 얘는 형광펜 칠 건 딱히 안 보여요. 자, 뇌 안에서 신경들은 connect to the area, 이 지역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control speech, 무엇을 관장하는 영역이야? 말.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것도 다른 말 아니야, 그치? 말이랑 왜 연결되지? 하고 뒤까지 읽어보니까 so that, 그 결과 you may well shout. 자, 얘도 수거인데 may well 뒤에 동사 원형 붙으면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 해석 완전히 적어줄게. may well 뒤에 RV는 동사 원형이란 뜻이고요. 자, 이러면 얘는 당연히 뭐뭐하다. 야, 너는 아마 shout out, 라고 외치게 될 거고, or 아니면 당연히 something rather less polite, 조금 덜 정중한 말, 아씨!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지. 했다가 아씨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쌤 지금 3번이 얘기하는 건 아까도 봐봐. 고통을 느껴? 그럼 신경세포로 들어오겠죠. 고통세포로? 근데 그게 우리 뇌의 말을 관장하는 영역과 뭐가 돼?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라는 말도 우리 몸을 뭐 하기 위한 체계일까? 보호하기 위한 체계겠지. 이해됐지? 답은 몇 번이야? 2번. 근데 공부하자. 4번 넘어가보자. 공부하는 거. 그럼 얘들아 4번에서는 이제 내가 조금 더 키워줄게요. 자, 4번에서는 형광펜 단서 뭐 잡을까? 4번요. 한번 골라봐. 4번. 감을 살려. 뭐라고? Also. Good job. Also.
그럼 쌤아, 얼소는 또 뭐가 중요한데? 얼소는 n번째 진술이야. n번째 진술. 그럼 얘들 얼소가 나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한 자리가 있어. 어딘 못 들어가? n번째니까 몇 번은 못 들어갈까? 1번은 절대 못 들어가. 즉 나열이 되는 두 번째 이후에야 나올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거고, 다만 앞 내용과 같을까 다를까? 같아. 또 순접이야. 그럼 얘도 고통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야. 그 얘기 할 테니까 만나 사이즈 잡고 들어가 봐. they, 그리고 they, 그것들은 뭔데요? 3번에 나왔던 신경세포 갑시다. 또 그 신경세포는 will also connect to motor nerve. 운동신경과도 연결이 되네요. that. 그래서 travel, 여행하다 하면은 초딩이야. 자, travel은 뜻 바꿔 뭐라고 해야 돼? 이동하다라고 봐. 그냥 이동이야. 그럼 이동하게 돼. back down. 다시 뒤로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요? 척추로요. and 그러면서 to the muscle in your leg. 당신의 발의 muscle, 근육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네요. 내려가서 that now contract quickly. 빠르게 contract 뭐라고 할까? 자, 힌트를 주면 앞에 muscle이 contract 했대. 그럼 뭐 했다? 수축했다. 굿자. 자, 빠르게 수축을 할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발을 그 painful object, 고통스러운 물체로부터 put away 뭐 하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오. 그럼 나 4번 이렇게 할 텐데 이해되나 봐라. 고통 느껴? 그럼 어디로 가? 신경세포로 가.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네? 맞지? 그런데 두 번째, 말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도 연결돼? 운동신경으로도 연결돼. 그래서 네 발을 리프트 뭐 할 거야? 올릴 거야. 이해되는데? 되네요. n번째 진술 연결됐고요. 5번 한번 가봅니다. 쌤 5번은요.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형광펜 단선 없네요. 그럼 같은 말일 거라 가정하고 만나 확인합시다. 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과 운동신경들은 통제하게 될 거야. 거의 모든 기능을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기능은 from 동글빗금. 그럼 뒤에 뭐 찾아야 될까? 앞에 모든 걸 통제할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붙는 from이야.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돼? to 붙어야 돼. 번역이 어떻게 돼?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모든 것들을 통제할 거야.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네. 그럼 쌤 마지막 5번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신경세포, 신경이라고 적어줄게. 신경세포는 몸의 모든 곳을 컨트롤하는 애들이야. 괜찮죠? 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맞네요? 2번 맞네요. 이렇게 고르자고. 알겠지? 네.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배운 거야. 자, 지금 이거 모의고사 몇 번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앞으로 35번 틀렸다. 그럼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배우는 건 오답 노트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넘어가 봐. 프랙티스 4번. 이거 은근히 많이 털렸더라. 대부분 맞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어려웠나 봐. 그래서 봅시다. 제 생각에요. 선화예고는 모르겠다. 좀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모든 학교들, 효진이도 포함, 그 외에 모든 학교들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럴 거야. 교과서 몇 과? 근데 많아봤자 2과. 교과서 본문 2개. 딴 거 안 들어가. 짜잘한 거 안 들어갈 거고, 보통은 그냥 본문 하나, 본문 둘 이렇게. 그리고 부교재 아니면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근처 학교들에서 쓰는 부교재를 보면요, 대부분 다 기출입니다. 고1 기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고1 것도 가져오고 있긴 한데 기출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신을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라고 하면 좋은 게,
고1 기출문제집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남을 겁니다. 내신할 때는 또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진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지문들이 다 고1 거잖아. 그러니 이런 식으로 지문이 쓰이는구나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 내신 들어가면 쌤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분석해 줄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그대로 외울 거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 근데 수능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랑 쌤이 내신 수업을 딱 하잖아? 그럼 그 친구가 아무리 고학년이더라도 고2가 됐고 고3이 돼서 내신을 할 때 만나서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와서 이걸 왜 이렇게까지 수업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신은 이 본문 외우면 다 맞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유는 본문에 변형이 일어나. 본문은 안 바꿔도 선택지는 바뀔 거고 그 선택지를 뭘 쓸 거냐는 무조건 수능 논리야. 수능 논리. 그러면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을 거니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는 능력은 이거야. 시험장 들어가서 뭐 잘해야 돼? 속어 잘해야 돼. 서술형이라 외우면 돼. 서술형은 쌤이 주는 거 달달 외워. 그럼 상관이 없어. 오히려 관건은 객관식이야. 그쵸?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을 연습하려고 독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시험 범위는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본문은 바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능력 길러야 돼요? 속어 능력 길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쌤이 요 유형을 볼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넘어갑니다. 빈칸 할 거고 그 다음 주가 우사가 눈을 돌리네요. 순삽 들어갈 거예요. 뭐냐 여기 30번대. 우리 레벨 2로 모인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2 것도 섞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과 다 연결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져온 것도 고1 기출이라 얘는 다 시험 범위 포함일 거야. 아마도. 그쵸? 자, 그러면 요약문이니까 뭐 먼저 봐야 됩니까? 요양문. 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슬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문제 풀 때 정리가 된 친구도 있고 정리 안 하고 푼 친구도 있어. 자, 뭐가 맞는 거야? 정리하고 푸는 게 맞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에 모르는 단어 먼저 빠르게 잡아 볼게요. 자, A부터 모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3번은 혹시 아나? indifferently 뜻 뭐지? 무관심하게. 아시네요. 다른 거는 없을까요? 괜찮으면 B로 넘어갑니다. B는 어떤 단어 볼까? 다 괜찮은 거지? 요 정도 어휘면? 나이스 효진 괜찮지? 좋아. 자, 그러면 쌤이 요약문 정리부터 먼저 가볼게. 맞춰서 써, 오른쪽에다가. 자, 나는 살짝 내려서 여기다 써볼게. 요약. 가보자고. 쌤. 1년의 연구가 대절이알 보여줬답니다. 연구가 보여줬다는 건 연구의 결과야. 자, 뭐 얘기할 거라고? 연구의 결과. 연구의 결과는 100% 지문에 뭡니까? 주제랑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연구는 보여줬어. 사람들이 view, 본대. 뭐 어떻게 볼 거냐면 an individual을 볼 건데 A. 자, 품사 봐봐. 다 뭐로 들어갔어? 부사. 부사는 누구 꾸며줘야 돼? 동사 꾸며줘야 되지. 그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A하게 봅니다. 이렇게 가야 돼. when 뭐 했을 때 A하게 볼 거냐면요. 그 개인들이 오직 약간 규범으로부터 B하게 됐을 때. 되나요? 동사니까. for 뭘 위해서 규범이 있는 거냐면 for what people should wear. 사람들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이 있나 봐요. 그치? 잠깐만, 쌤이 여기 왔는데 막 잠옷 입고 와봐. 그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복장에 대한 규범을 약간 비했을 때, 자, 여기까지가 번역이야. 되지? 그럼 이제 요걸 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간결하고 흐름에 맞게 해볼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 따라서 한번 봐봐. 선생님은 when 먼저 쓰고 싶거든. when 먼저.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옷에 관한 규범을, 그럼 선생님이면 단정하게 입으세요. 학생이면 교복 입으세요. 뭐 이런 것들 아니야.
그 옷에 대한 규범을 아주 약간 B한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약간 B하면요, 그 사람을 A하게 view, 평가한답니다. 바라본답니다. 쌤,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네. 규범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이것만 나오면 끝 아니야? 그죠? 그리고 걔가 좋게 됐는지 나쁘게 됐는지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여기까지만 보자. 됐지? 힘내, 힘내. 자, 위로 올라가봐. 올라가보자. 자, 이렇게 잡고 살짝 키우자. 이렇게 잡고 볼게요. 자, 쌤이랑 형광펜 같이 치면서 가는 거야. 달리자. 첫 번째는 요거.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돼? 난 뉴스야. 뭐가 아니다. 뉴스가 아니다. 그럼 얘들 뉴스는 어떤 내용을 뉴스라고 그러지?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또 다시. 야, 이거 뉴스 떴는데, 속보 떴는데 뭐야? 새로운 것을 뉴스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뭐 한 게 아니래. 새로운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네요. 아, 쌤, 난 뉴스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잠깐만. 그럼 이거는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걸 두 글자로 줄여볼까? 이건 너무 사람들이면 다 그런 생각할걸? 맞아. 통념. 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나 봐. 통념이야. 그럼 얘를 또 맞춰봐. 통념이 나오면 보통 그게 맞다라고 합니까? 틀렸다라고 합니까? 틀렸다.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래서 빼박 글의 구조는 통념 반박 아닐까 싶은 예상을 좀 해봤고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야, 대절 이하는 누구에게든 당연한 거야. 뭐가 당연한 거냐면 우리는 타인을 judge, 판단해.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판단하냐면 옷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맞지? 그래서 막 나왔는데 막 명품으로 둘러싸고 있어? 좀 잘 사나 비?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됐죠? 나만 쓰레기는 아니잖아. 그치? 됐지?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In general, 일반적으로 study that investigate this judgment 닫고 본동사는 두 번째 나오는 동사. 맞지? 그럼 이런 판단을 조사했던 연구는 대절 이하를 발견한 거야. People, 사람들이 prefer clothing, 옷을 더 선호하더래. 어떤 옷을 선호하냐면 that match expectation. 어렵다. 여러분들 맨날 질문했던 단어인 것 같아요. expectation 뜻 뭡니까? 예측, 예상, 기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이런 옷을 입겠지라는 생각에 물결치게 매치 뭐 해야? 일치해야 그걸 더 prefer 뭐 하더래요? 선호하더래요. 됐죠? 그럼 얘들아 가로 짝대기는 예시니까 읽을까 읽지 말까? 안 읽을 거야. 말까? 말까? 자, 여기까지 말까? 근데 뒤에 졸라 중요한 게 숨어 있어. 뒤에 뭐라고 해? with one notable exception이란 단어가 나와.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자, exception 뜻 뭐야? 예외라는 단어야. 그렇지. 그럼 exception은 예외거든요. 돼요? 그럼 형광펜 들어갑시다. one notable exception. 위에선 통념을 설명했어요. 그 통념이 그대로 유지되겠다는 거야? 어긋나는 예외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어요. 그 말은 위에 통념을 여기서부터 뭐 할 거예요? 반박할래요. 그래서 통념과 반박의 글의 구조가 현저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쌤, 나는 이 문제 너무 쉬웠던 게 with the word이 묶어서 얘가 통념일 거 아니야. 그럼 통념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 우리는 옷으로 사람을 뭐 한다고? 판단한다고. 제가 입은 게 얼마짜리지? 어떤 옷을 입었지? 그걸로 판단할 거라서. 그래서 자신의 예측과 일치하는 옷을 선호한대요.
그런데 바로 뒤에 그와 다른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라고 뒤집는 걸 보면 내신데 똑같이 정리할 거야.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측과 뭐 하는 옷을 선호하더라 라고요. 뭐 하는? 불일치하는. 야, 할 수 있겠지. 위에서는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오히려 불일치하는 옷을 더 좋아하던데? 야, 얘들아. exception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뒤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해. 볼래? 자, 여기까지 봤어?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형광펜이야. 시리즈 오브 스터디가 있어. 자, 이제 나 왼쪽 가기 힘들어서 그냥 여기다 적어볼게. 쌤, 시리즈 오브 스터디는 뭐예요? 연구죠. 적으세요. 연구. 실험. 조사예요? 그럼 얘는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럼 빼박이네. 여기서도 뭐 얘기할 거야? 반박. 뭐 얘기할 건데? 일치 안 할 때 더 좋아해. 맞지? 자, 그러면 A에 대한 단서, B에 대한 단서 이제 막 나올 거야. publish는 article 블라블라 있는데, 자, 이게 이 연구가 explore 동사 찾았다 연구해봤대요. 관찰자들의 리액션을 연구해봤어요. 자, 근데 이 리액션은 to people, 이런 사람들을 향한 리액션이었고요. 이때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established not only slightly까지 묶어주시되 쌤 번역하면 만들어진 규범을 아주 약간만 broke 뭐한 사람들? 깬 사람들에 대한 얘기네. 그럼 쌤 여기 나오는 broke란 단어가 요약문에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B. 쌤 얘는 A가 먼저 나오네요? B가 먼저 나오네요? B. 그럼 얘들아 선지 먼저 내려가 보자. B 자리에 브로크를 잡았거든? 자 그럼 B만 먼저 봐. 자 1번, 2번의 챌린지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이 도전하다야. 그럼 도전하다는 거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이의를 제기하다. 그러니까 챌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챌린지 동글동글. 자 그리고 neglect거든요. neglect는 뜻이 뭐지? 무시하다잖아. 그러면 오직 약간 무시한 사람? 나쁘진 않아 보여. 그래서 난 이것도 동그라미 쳤거든. 근데 밑에 나오는 4번, 5번 봐. 자 meet는 뜻이 뭐야? 만나다 말고요. 충족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충족시키다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4, 5번은 XX. 자 그럼 이제 A에 들어갈 말 A 한번 봐봐. positively 긍정적으로가 들어가든 부정적으로가 들어가든 무관심하게가 들어가든 인데 쌤 생각엔 답은 무조건 1번일 거야. 여기가 추론이 되지. 다만 지문에선 봐야 돼. 맞지? 또 봐봐. 자, in one scenario 형광펜 한 시나리오에서 근데 이거 주제 얘기하는 것 같아? 예시 얘기하는 것 같아? 예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그럼 이 예시는 예측과 부합하는 예시야? 예측을 벗어난 예시야? 말을 바꿔볼까? 규범을 지킨 예시겠어? 규범을 어긴 예시겠어? 어긴 예시. 아, B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겠구나. 어이, 그쵸? 집중. 자, 이번에는 a man at a black tie affair. black tie affair, affair는 어떤 사건, 행사, 일인데요. black tie를 갖춰야 되는 거면 아마 좀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was viewed, 보여진대요. 블랙을 맸을 때 말입니다. as 뭐로 보여지냐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좋은 컴피턴스, 능력을 가진 것 같대요. 블랙 타이를 차야 되는 행사인데 거기서 wearing a red bow tie, 뭘 찼을 때? 빨간색 나비넥 타이를 찼을 때. 그럼 선생님 블랙 타이 어페어라고 하는 게 규범이에요. 그치? 그런데 빨간색 보우 타이를 찼어요. 이게 약간의 일탈이라고 보겠습니다. 규범을 약간 어긴 거지? 이해되면 끄덕해봐요. 규범을 약간 어겼죠? 레드 보우 타이니까, 그치?
그랬을 때 봐봐.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능력이 높아 보인대. 그럼 얘들아 이게 대문자 어디에 들어갈 단서야? A. 지위가 높고 능력이 높다는 건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파지티브. 정답 몇 번이야? 1번. 라스트 화살표 연결해야 돼. B 브로크는 1번의 챌린지. 브로크는 1번 선지 챌린지. Higher status competence는 1번 선지. 어떤 단어? Positively.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나오네. 됐지?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얘들아,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자, 우리 오늘 수업했으니까 오늘 두 지문에도 단서 다 잡았어요? 자, 지문에 정리해야 돼요. 노트에. 단서 정리해야 되고요. 몰랐던 단어 정리까지 합시다. 알겠지? 그 약속하시면서 잘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목소리가 풀린다. 느껴지지? 그치?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자, 그럼 에센셜 교재 봐봐. 오늘 교재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옆에 친구 거 같이 봐요. 목차 볼 거거든요, 목차. 가보자. 목차. 보여줘, 서아야. 친구가 되어줘. 자, 어디 갈 거냐면 얘들아, 우리 오늘 유닛 3 볼 거예요. 유닛 3 볼 겁니다. 자, 제목 읽어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계사 relatives에 나와 있고요. 테스팅 포인트 8, 9 블라블라 넘어가요. 자, 유닛 4까지 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 자, 오늘의 진도 범위는요. 유닛 3, 4를 최대한 조져봅시다. 끔뻑끔뻑. 자, 왼쪽에다 써놔야 되겠죠? 체린이가 의심을 하는데요. 왜냐면 똑같은 거거든요. 구문이랑. 그래서 유닛 3와 4 왼쪽에 묶어서. 하연이 좌절한 거 아니죠? 아니죠? 자, 오늘 날짜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승아 화난 건 아니지? 야, 보통 이러면 아니에요가 나오는데 웃고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눈치 보여서 수업을 할 수가 없네. 자, 가보자. 할 거지? 됐지? 그래서 얘는 내가 따로 안 잡을 거고요. 아예 그냥 유닛 3부터 유닛 4라고만 필기를 달 거고 이제 내 번호대로 붙일 거야. 원래 우리가 필기할 때 테스팅 포인트를 기점으로 필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내 방식대로 좀 바꿀 거예요. 자, 유닛 3, 자, 유닛 4에 대한 통째로의 필기입니다. 이해됐지? 납득이 됐죠? 우리 향선 안 보이면 이렇게 본다. 그치? 자, 유닛 3부터 유닛 4예요. 자, 얘는, 자, 일단 출발부터 해보자. 자, 숫자는 큰 번호 1번으로 가는 겁니다. 큰 번호 1번. 오늘은 쉬워. 내 생각엔 다들 잘할 것 같아. 자, 1번이야. 관계사야, 오늘 보는 거. 관계사. 자, 그럼 이 관계사라고 하는 건요. 1번. 종류부터 봅시다. 자, 관계사는 종류 하나, 둘, 세 개로 나눕시다. 뭐 나올 것 같아? 관계사. 배웠던 거 아니에요? 관계, 대명사. 또요? 관계 부사. 또 오늘 먼지 들어간다니까. 또 오늘 미세먼지 졸라 심하대. 또? 자, 우리 예린이가 난 모르겠는데 네가 말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복합? 들어본 적 있을까 이거? 관계사 라는 개념도 있어요. 요게 우리 잼민이들이 배워왔던 개념이라면 이제 이게 고등부에서 같이 섞이는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관계사 종류 1번 뭐요? 2번 뭐요? 3번 뭐요? 자, 여기까지 왜 말이 꼬여? 자, 그러면 여기서 복합관계사도 두 개로 벌려. 벌리면 뻔한 거 아니냐? 복합관계사도 뭐랑 뭐가 있겠냐? 복합, 관계, 대명사. 뻔하지? 또?
복합? 관계? 부사가 있는 거야. 아, 복합이란 말이 쎄하기는 한데 일단 똑같습니다. 이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우선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의 성격부터 갈 건데, 자, 얘도 앞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얘도 앞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도 하고요. 관계 부사는 뭐를 대신하는 역할도 해요? 부사를 대신하는 역할도 하네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하나의 글자로 접속사 역할과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럼 관계 부사는 얘들아 무슨 역할 하면서? 접속사 역할 하면서 무슨 역할까지 하는구나? 부사까지 하는구나. 그러니 얘들아 어찌됐든 관계사는 무조건 무슨 사를 달고 들어가니까 접속사, 관계사 하나 나오면 동사는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되겠네. 2개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응용이야. 자, 그럼 조금 더 갈게. 쌤, 이런 모양 때문에 관계대명사는요, 우선 앞에 꾸밈을 받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선행사. 그리고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거고요. 다만 이 관계대명사는 한 글자로 뭐랑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했어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의 명사 하나를 누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완전한 게 나와? 불완전한 게 나와? 불완전해.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이 오늘은 중요해. 불완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명사 하나가 없다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썰을 푸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명사 하나가 없어. 그 이유는 뭐야? 누가 가져갔으니까. 관계대명사가 가져갔으니까. 그쵸? 그럼 쌤 명사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겠네요. 주어가 없거나 뭐가 없거나 목적어 둘 중 하나가 없어요. 맞지? 자, 그러면 주어가 없을 때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격? 목적격. 아, 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뒤에 빠져있는 성분에 따라 관계대명사의 뭐가 결정이 되네요? 격. 이 결정이 되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합칩시다. 쌤 그럼 관계대명사의 격에다가 조금만 더 필기를 해볼까요? 그럼 기억해 봅시다.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주격. 그치? 뒤에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주격.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격? 목적격. 그죠? 그리고 뒤에 소유의 의미가 없으면 무슨 격?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뉘지. 그럼 예시까지 들어가야지.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 who. 또 뭐도 가능해? which. 그리고 만만한 거 뭐야? that. 한 번만 더 적어. 아, 주어 뒤에는 뭐가 없는 불완전. 주어가 없는 불이라고만 쓸게. 불완전한 문장. 이해되죠? 한 판으로 다 정리할 거야. 자, 그럼 목적격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목적격 자리에는 who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whom은 무슨 자리밖에 안 돼요? 목적격밖에 안 돼요. 그리고 which는 형태 구분 없어요. 그죠? that도 형태 구분 없어요. 뒤에 더 붙입니다. 플러스. 자, 그럼 얘도 뭐가 없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어집니까? 조금 더 스피디하게 가봅시다. 자, 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모양부터 조금 독특해. 뭐 있지? whose라는 게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오유 굿자 of which. 확실히 관계사는 쉬우니까 잘하는 것 같아. 중요해. 근데 쌤 얘는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얘는 다른 것들이랑 달리 뒷문장이 형식상 뭐가 돼요? 완전해요. 얘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필수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단 뭐뭐의라는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갈게. 자, 그럼 격을 보려면 관계대명사의 격을 보려면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자. 후냐, 위치냐가 나온다면 이때는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앞을 봐야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니까 쉬워서 얘는 넘어가고 이렇게만 쓸게. 선행사는 뭐가 될 수도? 사람. 그리고 뭐가 될 수도? 사물. 아이 잘한다. 우수아 띠꺼워하지 말고 써야 돼. 좁아? 어떡해. 잘 써봐봐.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관계부사입니다. 또 대답해요.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뭐예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본디 일단 뭐부터 출발이야? 접속사인데 무슨 역할을 해? 부사 역할을 해. 아, 쌤 그러면 얘도 일단 앞에 꾸밈을 받는 누가 있겠네요. 선행사. 근데 얘들아 관계부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하원칙과 비슷하잖아.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이런 것들이잖아. when, where, why, how. 얘가 관계부사니까 선행사는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요. when이 쓰일 때는 누구? 시간. where이 쓰일 때는 누구? 장소. how가 쓰일 때는 방법. why가 쓰일 때는 뭘 쓰지? 이유를 쓰지. 선행사가 결이 약간 달라요? 아, 선생님 저 감이 안 와요. 선행사 어떤 거예요? 시간, the time, 2026 이런 거 들어갈 거고 the place, the bookstore, 기타 등등. 방법, the way, reason, the reason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자, 그럼 어찌됐든 얘네들 나옵니다. 그럼 선행사를 꾸며주는 좀 건너뛰어서 쓸게. 자, 관계부사 쓸 거예요. 대신 관계부사는 이미 부사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완전해야 돼요.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관계부사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시연이가 대답했던 거. 관계부사 바꿀 때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관계부사로 바꿀 거예요. 그럼 앞에로 뭘 붙이면 됩니까? 전치사. 앞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만들어버리면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관계부사가 된다고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인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얘들아 둘 다 공통적으로 앞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 선행사. 앞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 선행사. 그러면 선행사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럼 얘를 무슨 사라고 불러? 형용사라고 불러.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체린이 이해되는 거지? 반면 자, 이제 말을 좀 바꿀 거야. 자, 이번에는 무슨 관계사라는 말이 붙었어? 복합관계사야. 얘들아, 복합관계사는요 무슨 역할을 하지 않냐면 형용사절의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럼 형용사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 걔 이름이 뭐더라? 선행사. 아, 복합관계사 앞에는 뭐가 없구나. 그러면
선행사가 없어.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니? 자, 이해됐으면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 볼게. 자, 쌤 일단 복합관계대명사는 하연이 괜찮지? 응?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되게 쉬워요. 관계대명사 뒤에다가 뭐 붙이면 끝나냐면 ever 붙이면 끝나요. ever. 그러면 붙여봐. who, ever, whom, ever, which, ever. that ever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색하잖아 말해도.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쌤 복합관계 부사도 먼저 볼까요? 자, 얘도 관계 부사를 써줘요. 그리고 뒤에다 뭐 붙여주면 되는 거야? ever. 그럼 어떤 거 있나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 자, 언제, when, ever. 어디서? where, ever. 자, why ever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how ever 있어 없어? 있어요. 요 정도까지가 복합관계 부사야. 자, 어찌됐든 ever 붙으면 무슨 역할 절대 못해? 형용사절 절대 못해. 그러니 얘 앞에는 뭐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선행사 있으면 절대 안 돼. 맞죠? 그럼 뒤에 조금만 더 볼게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조금 쓸 것들이 있어서 밑으로 다시 빼겠습니다. 2개 쓸 거야. 서아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2개 쓸 거야. 자,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양들 2개로 갈릴 거예요. 2개로 갈릴 거야. 복합관계 대명사는 문장에서 2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얘는 형용사절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오히려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혹은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명사절부터 가봅시다. 자, 명사절로 들어간다는 건 복합, 관계, 대명사를 쓸 거고요. 어찌됐든 얘는 뿌리에 뭐가 있는 애야? 관계 대명사에서 출발을 한 애지. 그래서 일단 뒷문장은 본질을 따라서 불완전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어찌됐든 복합관대도 뭐에서 출발이니까? 관대. 뒷문장은 뭐 한 게 맞아? 불완전한 게 맞아?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복합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명사 역할을 해. 그럼 그 말은 지금 선생님이 박스 친 게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무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보어 자리에 얘가 세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이거 한 번만 영작해보자. 되게 간단한 문장.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Whatever You want. 자, 이렇게까지 쓰면 잘했어. Whatever you want, dreams come true. 약간 어색한데 뒤에가. 자, 다시. Whatever. 자, 이게 무슨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 you want 까지를 주어. is achieved. 이루어질 거야. 동사. 무슨 자리 들어갔어 지금? 주어 자리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조금 더 가볼게. 자, 쌤 이번에는 무슨 절도 된대요? 부사절도 된대요. 그럼 쌤 부사절도 아주 간단해요. 똑같아. 복합관계대명사 나와 뒤가 뭐 한 거는 똑같아. 불완전한 건 똑같아. 근데 이때는 요 전체를 묶어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밖에 못해? 부사 역할밖에 못해. 잘 들어야 돼. 그럼 얘들아, 얘가 부사 역할밖에 못한다는 건 저 네모 박스를 빼더라도 이미 문장을 뭐 할 거란 얘기야? 완전할 거란 얘기야. 고등 3년 동안 배우는 거 2달에 압축해야 돼요. 잘 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소화 돼야 안 돼요? 돼요? 민지 돼야 안 돼요? 괜찮은 거죠? 향수 어때요? 아연이 어때요? 괜찮아. 여기까지 다 됐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자. 이때 명사절로 들어갈 때는 뭐 whoever, whichever, 블라블라가 가능해. 근데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런 형태로는 절대 고치면 안 돼. No, matter. 관계대명사의 모양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whoever 이라는 모양을 no matter who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할 때는 명사 역할을 할 땐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명사 자리인데 no matter who 들어갔어. O야 X야? X 치는 문장이 돼? 또 복습할 거야. 언제만 바뀔 수 있는데요? No matter 관계대명사의 모양은요. 부사 역할 할 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문제 나오는 포인트만 짚었어. 아, 부사 나올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지? 야, 이게 넘어가면 복합관계부사는 되게 쉬워. 자, 얘는 욜로 쌤이 뺄게. 복합관계부사. 얘는 한 줄만 적으면 돼. 복합관계부사는요. only 딱 하나밖에 기능을 못해요. 부사절이에요. 오직 부사절이에요. 그럼 이제 연이어 나올 수 있는 게 생기네. 얘는 오직 부사절이니까 바꿔 쓸 수 있네. 뭐로? No matter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뒤에 관계 대명사가 붙는 거야? 관계 부사가 붙는 거야? 부사가 붙어야지. 아, 관계 부사?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들이 나와.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들어본 적 있는 것들이지. 그게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도 모양을 한번 정리해보면 아,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와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얘네들 뭐라 그래?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해. 소민아 이 모양은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쌤 얘도 일단 뿌리는 어디에 있어? 관계 부사에 있어. 그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어떻겠어? 당연히 완전할 거야. 이거 따라갈 거야. 관계 부사의 뿌리가 있으니까 뒷문장은 어때? 완전해. 근데 다만 요 전체가 묶여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한다는 거예요? 부사 역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관계사에 대해서 쌤이 엄청 크게 잡은 거거든, 종류에서.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수백 가지가 돼. 그럼 내가 말로만 할 테니까 따라하지나 봐봐. 자,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봐. 야,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써야 돼? 관계부사 써야 돼? 묻고 있어. 그럼 어딜 봐야 확인할 수 있어? 뒷문장을 봐야 돼. 뒤가 불완전하면 뭘 써야 돼? 관대. 완전하면 뭘 써야 돼? 관부를 써야 돼. 또 물어볼게. 관계대명사 써야 돼? 전치사 관계대명사 써야 돼? 하면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이유가 뭐지? 전관대는 뭐랑 똑같다고 필기돼 있지? 관계부사. 그러니 결국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물어볼 거야. 따라하죠? 또 얘들 이건 진짜 기계적으로 맞추면 돼. 또 물어볼게. 야, 이 자리에 who를 써야 됩니까? which를 써야 됩니까?를 묻고 있어. 그럼 어딜 봐야 돼? 앞에. 누구? 선행사 봐야 돼. 또 물어볼게. 야, 이 자리에 who를 써야 돼? whom을 써야 돼? 묻고 있어. 그럼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또 물어봐야지. which 써야 돼? whose 써야 돼? 묻고 있어.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이해되죠? 자, 또 가봅시다. 목소리 찢어지기 시작하네. 자, who를 써야 돼? whoever를 써야 돼. 그럼 그건 뭐 묻는 문제냐? who 써야 돼? whoever 써야 돼. 뭐 묻는 문제야? who는 뭐지? 관계 대명사야. 그치? whoever는 뭐지? 복합 관계 대명사네? 그럼 얘네들은 성질부터가 달라. who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거고 whoever는 무슨 절 아니면 무슨 절?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이야. 그럼 쉽게는 앞에 선행사가 있다면 무슨 절? 형용사절. 앞에 선행사가 없다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가능성이 높아져. 이해됩니까? 조금만 더 복습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부사냐 이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whoever를 써야 돼? whenever 써야 돼? 묻고 있어. 그럼 어디 봐야 될까? Who, when. who, when. 그러니까. 예? 자, 다시 정신 차려. whoever 써야 돼? whenever 써야 돼? 묻고 있어. 그럼 무슨 차이야? 봐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아니야? 복합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이거 묻는 문제 아니었어?
whoever, whenever. 그럼 뒤가 완전한지 뒤가 뭐한지 불완전한지 보는 거야. 라스트. whoever 써야 돼, no matter who 써야 돼 하면 뭐 묻는 문제야? 절이냐? 부사절이냐? no matter who는 무슨 절밖에 못 들어가? 부사절. 근데 whoever는 무슨 절 다 돼. 명사절, 부사절 다 되는 애야. 그러니 이 절이 무슨 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정적. 됐어? 얘들아, 사실 이거 하나면 우리 해야 될 거 다 끝난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자, 대신 설명 좀 들어. 멈춰줘? 잠깐 멈춰. 자, 관계사의 1번 종류 봤거든요. 이제 이 뒤에 쌤이 이어줄 건요. 대립항 정리를 할 거야. 지금 내가 말로만 막 했지. whoever 써야 돼, no matter who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대립항이 있고요. 그것만 관계사는 정리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취지 이해되죠? 자, 그럼 지금 내가 말한 이 대립항의 내용을 월요일 보충 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현장 강의로 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일정 맞추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갑시다. 선생님이 토요일에 혼자 따로 여기서 여러분들 없을 때 스튜디오처럼 좀 예쁘게 촬영을 해놓을 겁니다. 그럼 촬영한 거를 월요일에 와서 여기서 먼저 들을 거야. 그럼 듣고 나면 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고 와라 라는 디렉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보충을 와서 해야 되는 건 1번. 오늘 들었던 구문 특강 프린트 완성해서 제출. 그럼 제출하면 쌤이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피드백 할 겁니다.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 2번. 월요일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쌤이 영상 풀어주면 여기서 영상 들을 거예요. 그러니 뭐 필요하겠습니까? 교재는 에센셜이랑 뭐 갖고 와야 돼? 문법 수업이니까 서술형 갖고 와야죠. 화요일에 빠졌던 거 에센셜 서술형 갖고 오시고 이어폰, 기기지참.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집에서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문제 풀고 채점 오답해서 가지고 오라고까지 시킬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지 보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래. 지금은 현장 강의라 얘를 속도를 똑같이 듣잖아, 다들.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걸 좀 느리게 들어야 될 거고 어떤 친구는 다 아는 거라 되게 빠르게 들어도 상관없는 파트야. 그러니 효율적으로 조금만 진행을 해보자. 취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월요일은 각자 오는 시간 픽스했고요.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수거해서 이상한데? 수집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